복잡한 투자를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박건입니다. 자, 트럼프의 입에 쏠린 이 시장 관심이 떠나질 않고 있습니다. 연일 전 세계에 이렇게 관세 압박을 하고 있는 트럼프 때문에 글로벌 증시 변동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내 투자금을 그냥 묵혀놓을 수만은 없잖아요. 갈 길을 잃은 내 투자금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를 해야 될까요? 자,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갈 곳을 잃은 투자자들이 최근 한 달간 찾은 곳은 초단기채 펀드였습니다. 단기간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목적의 초단기채 펀드에 최근 한 달간 2조 원 넘게 자금이 유입됐다고 하는데요. 투자자들이 투자 피난처로 초단기채 투자를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이슈로 주가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단기채에 들어갔다가 향후 시장이 안정을 찾거나 또 방향성이 명확해질 때 다른 투자 자산으로 옮겨가려는 수요도 반영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지난달 중순을 기준으로 초단기채 펀드 69개 설정액을 보시면 36조 3천억 원이 넘고요. 한 달간 무려 2조 원 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미국 장기채, 또 단기채 펀드들의 수익률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9월에는 분명 장기채 펀드 수익률이 단기채를 앞지르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올해 1월이 되자 장기채 펀드들이 11%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고요. 반면에 단기채 펀드들의 1년 평균 수익률은 16%로 크게 올랐습니다. 주요 ETF들의 수익률에서도 이런 차이는 나타났는데요. 위에 세 종목이 단기채 ETF들, 또 아래 세 종목은 장기채 ETF에 해당되는데 단기채 ETF의 경우는 1년간 15%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장기채 ETF들은 1년간 4%씩, 또 10%까지도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요. 변동성은 낮추고 수익률은 올리는 초단기채 채권입니다.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초단기채 펀드로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그리고 왜 인기가 많은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의 재발견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메리츠증권 윤여삼 투자전략팀장, 그리고 KB증권 임재균 연구원입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초단기 채권 펀드 인기가 정말 뜨거운지 궁금한데요. 일단 단어로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초자가 붙으면은 뭐 굉장히 심할 정도로 이런 표현을 할 때 많이 쓰는데 얼마나 그 짧으면은 초가 붙었을까요? 초단기 채권 펀드. 그리고 이게 왜 지금 인기가 있고 떠오르는 건지 한번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팀장님. 얼마나 짧은데 이렇게 초자를 붙여서 초단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앵커님은 채권 하면은 네. 예금은 보통 평균 넣어놓는 기간이 얼마나 되죠? 펀드요? 아니요, 그냥 예금이요. 예금은 그냥 보통 예금. 1년. 예, 보통 1년이 1년이죠. 기준이죠. 1년이죠. 예. 근데 채권 투자는 보통 어느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인식하고 채권을 사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좀 예금보다는 좀 그래도 급할 때 좀 빼고 싶은 네네. 그런 좀 심리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거래가 잘 되는 지표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네. 국고채의 경우 예. 지표물이 대략 10년입니다. 10년. 네, 그게 그 중심이 되는 채권이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중에 발행 비중이 가장 큰 게 30년짜리 채권이 있고,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우리나라 50년짜리 국고채도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의 평균적인 중간 정도의 중기라고 하면은 5년 내외를 얘기하지만 우리나라 네. 채권 시장은 10년 이상 되는 장기 채권. 그쪽이 중심이 되면 채권은 좀 투자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되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채권에서 단기라고 하면 대략 아까 예금보다도 긴 2년 이내 기간을 보통 단기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년 이하,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걸 또 잘라서 미국은 노트가 2에서 10년 사이의 중기물, 10년을 초과하는 채권을 본드라고 해서 장기물로 구분하고 2년 이하의 채권을 빌이라고 하는 단기채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단기채보다 더 짧은 만기, 그러니까 2년에서 1년 사이보다 더 짧은 개월 단위로 쪼개지는. 네. 그래서 초단기 채권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3개월, 우리 보통 은행들이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CD라는 게 존재하죠. 네. 예금을 담보로 해가지고 거래하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예금 금리나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의 금리를 CD 금리. 요즘엔 그걸 또 대체해서
코프라고 한대요. 네. KOFR이라고 해서 한국에 이제 CD가 그동안 좀 뭐 적적성 논란이 있어서 그 3개월짜리 예대 금리를 산정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코프 금리 그 3개월짜리 정도를 중심으로 해서 예금보다도 훨씬 짧죠. 네. 그래서 초단기 펀드라고 하면 3개월 만기 정도를 중점으로 해서 운영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개월 단위라는 게 참 저는 신선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연구원님 얘기 들었을 때 이 단기채 수익률 장기채에 비해서 더 크고 변동성도 좀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채라는 말 자체가 뭔가 좀 단타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치고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변동성도 클 것 같은데 사실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 말도 맞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뭐 그때마다 좀 다르긴 하는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장기물의 변동성이 더 큽니다. 왜 그러냐면은 채권 같은 경우가 채권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내는 구조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채권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돈을 빌려주는 거죠. 저희가 투자한다라는 거는 돈을 빌려주는 건데 예. 저희가 보통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더라도 매월 주기적으로 이제 이자를 냅니다. 그럼 저희가 채권을 투자했다는 거는 돈을 빌려준 개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자에 대한 이런 수익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채권도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놓고 오늘 팔 수도 있고 내일 팔 수도 있고 뭐 1년 뒤에 팔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샀을 때의 가격과 팔았을 때의 가격이 같냐라고 보면은 보통 가격이 달라요. 그럼 사고 파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되고 만약에 제가 더 싸게 팔면은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 만약에 비싸게 판다. 샀을 때 10,000원에 샀는데 12,000원에 팔면은 20%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채권 같은 경우는 크게 이자 수익 그리고 가격 변동에 따른 이런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은 왜 단기보다 장기채 펀드의 가격 변동성이 크냐라고 보면은 장기채, 그러니까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 변동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기가 1년짜리 채권이 있고 30년짜리 채권이 있어요. 그럼 똑같이 10bp, 그러니까 0.1%포인트가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갔을 때 가격 변동폭이 어느 게 크냐라고 보면은 1년보다는 30년의 가격 변동폭이 훨씬 큽니다. 20배가량 큰 상황이다라고 보면은 결국에는 초단기라고 하면은 만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가격 변동폭이 적다. 그에 반해서 장기채 펀드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도 따박따박 얻을 수 있지만은 그거에 반해서 가격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가격 변동폭이 크다. 금리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가격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장기채 펀드의 가격 변동폭이 단기채보다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기채 이자 수익이 장기채에 비해서 더 높고 하지만은 가격 변동은 장기채가 더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단기채 펀드 그리고 ETF 좀 비슷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막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야, 그게 거기서 거기고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얼마 정도 내는지 그리고 수익은 또 이게 언제 또 들어오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의 재발견의 정말 투자 요정이죠. 강수민 캐스터가 1분으로 좀 요약을 해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채권 투자에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개별 채권, 채권 펀드, 그리고 채권 ETF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채권 펀드와 채권 ETF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채권 펀드는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하고요. 또 채권 ETF는 증권사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지만 채권 펀드는 증권사와 은행 모두에서 거래할 수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환율 부분에서 또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해외 채권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환해지, 환 노출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해외 채권 ETF 투자 시 환 노출형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달러로 미국 ETF에 투자를 해서 환차손을 입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 즉 해외 채권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환 노출을 하고 싶지는 않다면 국내 채권 펀드 가운데서 환해지가 되어 있는 상품들 선택하시면 되고요. 또 채권 펀드는 매수 매도 시차가 비교적 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익률을 기준가로 결정하고 수익이 확정되기까지 시차가 존재한다라는 말인데요. 반면에 채권 ETF는 매매 체결 기준으로 수익이 환산됩니다.
끝으로 세금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 개별 채권에 직접 투자를 할 때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지 않지만 채권 펀드의 경우는 이자 소득뿐만 아니라 매매 차익도 배당 소득 15.4%로 과세를 하고요. 여기서 채권의 이자 소득이란 보유 기간 과세라고 해서 투자자가 채권을 보유한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로 계산이 됩니다. 채권 ETF의 경우는 ETF니까 분배금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분배금을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고 채권 ETF 가운데서도 해외에 상장된 종목들은 배당 소득 대신에 양도소득세 22%를 매매 차익에 부과합니다. 채권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다 보니까 절세 효과를 위해서는 IRP나 또 ISA 계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차이점을 봤습니다. 뭐 비슷한 것 같지만 또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운영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또 수익적인 면을 보면은 뭐 기준가냐 아니면 또 매매 체결 기준이냐 뭐 이런 것들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자, 초단기 채권. 여기 투자할 때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점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께서 좀 대답을 해주시죠. 네, 일단 초단기 채권이라는 게 방금 이제 외화 쪽도 있고 국내 쪽도 있는데 두 개 다 특징적인 부분은 아까 만기 3개월짜리 기초자산을 대상으로 투자한다고 하는데 예. 일반적으로 3개월도 굉장히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초단기란 특성처럼 수시 입출 시기로 돈을 언제든 내가 넣고 싶을 때 넣었다 빼고 싶을 때 뺄 수 있는 예금과는 또 좀 다른 유동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죠. 이게 3개월짜리라고 반드시 3개월을 채워야 되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 돈을 넣고 빼서 그 일할 계산으로 이자들이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초단기 펀드는 내가 들어갈 때 금리 수준, 그 단기 금리들이 계속 변동을 통화정책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쪽에서의 유동성 여건이 제일 좋다는 거고요. 이 초단기 펀드가 또 나중에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뭐 안전성 있는 다른 단기적인 상품보다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 건 신용적인 위험을 활용한다는 거. 그 신용 위험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 기업 어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기 단기 사채라고 하는 전단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CP라고 하는 아까 기업 어음하고 비슷한 기업들이 짧은 3개월 이내에 자금을 조달하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신용 위험이 좀 더해지는 만큼 금리를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제공해 주거든요. 대신 만기는 짧죠. 만기는 짧아서 유동성이 있지만 그만큼의 기업들한테 돈 빌려줬다가 돈을 좀 뛸 수 있는 위험만큼의 금리를 더 높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단기 자금 쪽보다. 그런 메리트 때문에 주로 운용 자산들이 조금의 신용 위험은 지지만 만기를 짧게 가져가기 때문에 그 짧은 만기 동안 부도가 날 확률은 3개월 이내에 그런 기업업이나 전단체가 부도 날 확률은 적잖아요. 뭐 그런 쪽에서의 조금 더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단기 금융 상품보다는 이 초단기 펀드들이 요즘에 조금 더 수익성 측면에서 곽강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처럼 약간 금리가 높은 시대에는 지금 원래 뭐 이 우리 팬데믹 때 제로 금리 시절에는 예금도 워낙 낮아서 그때는 뭐 어디 저축하는 것보다는 대출을 받아가지고 부동산이라든지 투자 쪽에 열심히 활용했지만 지금처럼 고금리 시대는 짧은 만기에서도 우리나라만 해도 방금 아까 얘기하신 건 해외 쪽 상품들 거기는 환율 효과가 많이 들어가서 수익성이 좀 높게 작용했는데 달러가 그동안 강세해서 우리나라만 해도 아직까지 예금금리들이 최근에 기준금리 2.75까지 떨어지면서 예금금리가 2%대로 지금 주저앉고 있거든요. 근데 초단기 펀드는 아직까지 운용 자산인 CP라든지 기업어음들이 요 근래에 이제 3%를 깨느냐 마느냐 수준. 아직까지는 예금보다 높은 수익성을 담보해주고 있습니다. 유동성도 좋고 고금리 시대에 아직까지는 저축자들한테 유리한 구간이죠. 그런 데서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금리가 자꾸 낮춰진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저축을 조금 더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요 초단기 펀드 같은 거에서 수익성을 추구하는데 아까 수시로 입출식도 되고요. 그런 쪽의 장점에서 수익성까지 더한 상품으로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듀레이션은 짧은 쪽에서의 그런 만기에 대한 위험은 줄이는 대신 그 대신 기업이나 뭐 이런 쪽에 조금 더 위험성을 지고 빌려주는 데서 수익성을 갖는 상품으로서의 특징이 가장 이 초단기 펀드에서의 유리한 긍정적인 부분이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3개월이라고 해서 이게 정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뭐 그럼 오늘 넣었다 오늘 빼도 되는 거네요. 네, 그게 단기 수시 입출식의 성격이 있는데 우리 은행의 수시 입출식 뭐 예금 같은 것들도 존재하지만 당좌 예금 거기는 이자를 거의 안 주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이건 채권에서 애초에 받는 수익이 존재하는 상품에서 내가 돈을 넣고 뺏는 거는 그 펀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그 수익만큼은 일할로 계산해서 주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당연히 일반 수시 입주식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볼 때는 초단기 채권 펀드가 낮다고 보시는 거죠? 아직까지는 금리가 높은 고금리 시절이고 이건 바뀔 수 있는 네, 거고.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 예, 드릴게요.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의 지금 또 우리나라 경제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초단기 펀드의 장점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잖아요. 예. 이게 좀 수시 입주식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또 금리가 낮춰지는 거에 대비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이제 나중에 또 금리가 낮아지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데 투자할 때 장기형 상품에 묶어두기에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만기가 긴 상품에. 예. 그럴 때 이 초단기 펀드 쪽에서 네. 자금을 관리하시면 네. 좀 기민하게 움직일 때 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게 또 특징 중에 하나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위험자산 쪽에 좀 나눠서 골고루 이렇게 분배해서 투자하는 게 좋겠네요. 그때는. 네네. 자, 국내 초단기채 펀드 이 구성 자산을 보니까 유동성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궁금했는데, 자, 임재균 연구원님, 이 유동성이라는 게 왜 여기 들어가 있죠? 자, 이제 초단기 채권 펀드 같은 경우가 앞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제 쉽게 넣고 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결국에는 내가 채권을 들고 있지만은 예. 펀드 내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만은 환매가 들어왔을 경우에 운영한 사람이 언제든지 쉽게 팔아서 이 환매에 대응해서 현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채권형 펀드의 대부분을 뭐 짧은 채권을 갖고 보유하고 있는 것도 맞지만은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즉 현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금을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이자가 거의 없습니다. 이자가 없다 보니까는 현금성 자산 대신에 뭐 CP, 기업 어음이라든가 전단체 혹은 이런 CD 같은 경우들을 좀 발행을 해서 유동성 확보, 그러니까 언제든지 환매에 대응해서 쉽게 팔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시장에서도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채권형 펀드를 가입하신 분이 환매했을 때 운용하는 사람들도 쉽게 시장에 갖다 팔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현금화가 쉬운 CP, CD 그러면서 일반적인 현금보다는 이자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쉽게 이제 현금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 초단기채 펀드 구성 자산을 지금 설명해 주면서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또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네. CP 같은 경우는 CD 같은 경우는 은행이 발행을 하는 거죠. 은행이 발행을 하다 보니까는 예. 상대적으로 되게 안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은행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시스템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최후의 보루로 국가가 보장해준다라는 이런 투자들의 마음속에 한켠에 약간 안식처 같은 거라고 할까요? 이런 게 있는데 CP 일반적인 기업들이 발행을 하는 것들은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위험, 신용 기업들이 돈을 빌린 돈을 갚지 않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투자를 할 때 일반적으로 빌려주는 기간, 뭐 3개월 이렇게 되면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은 그 기간 안에서도 충분히 기업들이 여러 가지 문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좀 디폴트 리스크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CP라던가 이런 것들, 좀 신용 위험이 있는 짧은 채권 투자를 할 때는 이렇게 조금 등급과 함께 상대방이 그러니까 돈을 투자해준 기업이 과연 요 만기 내에 돈을 빌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금리 아니겠습니까? 금리, 돈의 가치인데, 자, 아까 우리 저 팀장님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 단기 펀드가 좋다고 하셨는데 언제쯤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에 들어갈지 이걸 또 따라서 우리가 또 투자하는 전략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거든요. 금리 인하기는 언제쯤으로 보세요? 예. 금리 인하기 같은 경우는 저희 예. 이미 시작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채권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가 형성이 된 게 2년 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예. 2년 전부터 해가지고 연준하고 한국은행이 굉장히 빠르게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끝내고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제의를 했는데 좀 생각보다는 늦게 채권 시장에서 생각한 것보다 늦게 작년 하반기부터 인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가 작년 9월에 50bp 인하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 총 100bp, 그러니까 1%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한 상황이고요.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연준보다는 좀 늦게 시작을 했지만은 10월하고 11월 연속 인하를 했고 지난 2월까지 이제 인하를 하면서 총 75bp로 좀 빠르게 인하를 한 상황인 건데 뭐 앞으로 미국 연준도 그렇고 한국은행도 그렇고 추가적인 인하는 단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는 보고는 있지만은 작년처럼 굉장히 빠르게 인하를 할 수 있을까? 중앙은행들이 그렇게 보면은 좀 저희는 그건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준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미국 경기, 최근에 관세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긴 했지만은 연준 파월 의장께서는 이제 경기가 여전히 강하다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인하를 굉장히 천천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설명을 한 상황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 비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긴 합니다. 그러면 경기만 바라보면 사실은 인하를 많이 빠르게 하는 게 맞긴 하지만은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목표를 보면은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이 있습니다. 근데 물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안정이 됐는데 문제가 금융 안정 부분이에요. 금융 안정에 어떤 게 들어가냐라고 보면은 환율이 들어갑니다. 환율이 작년 12월 초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1,450원 위에서 이제 계속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환율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거기에 플러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90년대 후반에 좀 이제 모두가 기억을 할 만큼 외환 유동성을 경험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또 하나 최근에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작년 하반기 그리고 올해 초보다는 가계 부채에 대한 좀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앞으로 금리 인하는 지속이 되겠지만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 시점까지 봤었던 금리 인하 속도보다는 굉장히 더뎌질 수밖에 없다. 1라운드 빠르게 인하하는 사이클은 끝났고 2라운드 이제 굉장히 천천히 인하를 하는 사이클로 저희는 돌입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조는 그동안 좀 빨랐지만 앞으로는 좀 천천히 갈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보니까 초단기채 펀드하고 또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MMF라고 이게 보니까 머니마켓 펀드 이제 줄임말인데 요게 이제 초단기채 펀드랑 좀 성격이 비슷해가지고 저는 거의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이게 둘의 차이점 우리 또 윤여삼 팀장님이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둘이 수시 입출식 상품으로 MMF는 기존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상품이죠. 예.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잔액이 거의 100조 후반대로 기관들 중심으로 많이 활용해왔던 단기 금융 상품인데 예. 역시나 기초자산이 3개월 만기짜리로 짧은 채권이고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자율성은 있는데 운용자산이 아까 얘기했던 초단기 채권은 조금 더 신용 위험을 진다. 그러니까 기업어음, 전단체, 네. 회사채까지 하는 그래서 조금 더 그 신용만큼의 그 스프레드 네. 가치를 좀 더 주는 고금리 상품인데 MF는 아까 임재균 그 위원도 얘기했지만 예. CD라든지 통환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국도 그렇게 그 고유동성 쪽에 훨씬 안정성이 높은 금융기관 채권을 담보로 그 MF를 운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은 높은데 수익성은 당연히 낮습니다. 그래서 MMF보다는 지금 현재 MMF의 기초자산에 대한 CD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2.8%대 들어와 있는데 그 지금 CP 여기 이 초단기 펀드의 기초자산에 대한 CP만 해도 이제 3% 깨지고 2.98인가 2.9% 후반대 전일 기록했거든요. 둘의 차이만 해도 벌써 0.2% 가까운 평균 금리 차이를 보여줘요. 그만큼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이 초단기 채권의 MMF보다 높은 수익성을 제공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MMF는 그렇기 때문에 안전성이 있어서 평가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그래서 장부가, 그냥 거의 예금에 준해서 그냥 들고 가는 기간 동안 채권의 가격이 변하는 거에 상관없이 정해진 이자 수익을 확정적으로 주는데 이 초단기 펀드는 펀드의 성격, 그러니까 그 기업에 가진 신용 위험이나 그런 걸 금리 변화에 따라서 이 펀드 가격이 미미하긴 하지만 다른 장기 채권보다 미미하지만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한 추가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있다. 이게 시가 평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이가 좀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성 측면에서는 MF가 초단기 채권보다 좀 더 높죠. 그래서 고객들이 선택하셔야 되는데 네. 수시 예금 대신 수시 입출식 상품에서 둘이 비슷한 성과를 갖고 있지만 수익성은 초단기 펀드가 좀 더 좋다. 하지만 장부가 평가로 안전성은 MF가 좀 더 좋다. 그런 쪽에서의 차이점 정도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비슷하긴 하지만 이제 내가 수익성을 더 볼 것이냐 아니면 아니다 나는 안전을 더 보겠다 이런 차이로 투자 전략이 좀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제가 채권 이 펀드 활용법에 대해서 좀 두 분께 각각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질문을 드릴까 하다 마침 오늘 제가 통장을 보니까 제 잔액이 한 딱 500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500만 원 정도의 어떤 여유 자금이 있다면은 단기나 장기 어떻게 좀 투자하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 두 분 다 대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윤여삼 팀장님부터. 예. 아까 임재균 연구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장기채 금리가 최근에 뭐 안 좋은 경기권들 뭐 이런 거 미국은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진 부분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기준금리보다 낮은 구간이 꽤 오래됐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지금 2.75인데 여전히 국고 3년짜리만 해도 그것도 단기채에 가까운 수준인데 지금 2.5%로 훨씬 낮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단기 채권 쪽에 아까 CD가 2.8이라고 했고 CD가 이제 MF의 기초리가 되는 2.8이고 저기 CP 같은 경우에는 3% 근처 수익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는 500만 원의 자금이 있어서 채권 쪽에서 장기 단기를 구분한다고 하면 지금은 또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경기 부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유동성도 좀 많이 확보해야 된다. 장기 쪽에 돈을 많이 묶어놓기보다는 그래서 500만 원 자금 중에 지금 현재는 한 200만 원 이내로 장기 쪽에 포지션을 가져가고 200을 장기로 하고. 예, 단기 예. 쪽에서 오히려 수익성이 조금 더 높은 단기 초단기 채권 펀드에 300만 원 정도를 넣어놔서 오히려 뒤에 이제 우리나라 지금 뭐 경기 부양을 위해서 정부도 노력하는 뭐 다음 주쯤에 여야정 협의체에서 뭐 추경 같은 것도 더 논의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재정 정책들이 힘을 준다고 하면 오히려 초단기 펀드에 있는 유동성들이 조금 더 나중에 주식 투자 같은 위험 자산 쪽으로도 옮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 유동성 측면에서 초단기 펀드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싣고 지금 배분을 하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이제 뭐 배분을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200과 300, 장기는 한 200 정도, 네. 단기는 300으로 잘 이렇게 활용을 하자. 임재균 우리 연구원님도 궁금해요. 아, 예.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윤여선 위원하고 다르게 좀 배분보다는 예. 한쪽에 몰아서 투자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한쪽으로 몰아보자. 네, 한쪽으로 몰아서 투자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내가 이 투자금, 예를 들면 500만 원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500만 원 있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투자할 수 있지? 예를 들면은 내일 빼야 되거나 혹은 한 달 뒤에 이 돈이 필요해요. 아니면은 이건 그냥 뭐 한 10년, 20년 투자해도 나한테는 내가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어.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여기서 일단 질문을 주신 게 단기라고 하셨으니까는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자산인 초단기 채권에 투자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기가 빠진다. 그리고 좀 길게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당장에는 저는 뭐 금리는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초장기물 같은 경우에는 금리나 기대라든가 여러 가지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금리가 굉장히 좀 낮아져 있는 부분이고 내려갈 룸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당장은 500만 원 전체를 초단기에 투자를 하고 있다가 좀 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져서 이 정도 금리 레벨 뭐 예를 들면은 국고 30년 기준으로 했을 때 2.78% 정도까지 가면 오히려 그때 초장기 채권형 펀드에다가 이제 다 환매해서 500만 원을 투자하는 게 전 적절하다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저기 윤여삼 팀장님은 200과 300, 2대 3으로 나누고, 예? 그리고 우리 임재균 연구원님은 올인, 네. 분배와 올인으로 나눠졌는데, 네, 우리 요정님은 어떻게 네. 하고 싶어요? 저요. 만약에 한다면 저는 분배로 가겠습니다. 분배로. 네. 그리고 우리가 일반 투자자분들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한 몇 퍼센트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아, 전체 채권 배분 네. 전체에서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은 지금 불확실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좀 많이 가져가는 게 맞죠. 올해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도 연초 대비 이제 플러스 돌고 있지만 네. 지금 주식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기 자금 쪽에서 아직은 높은 금리를 향유하면서 지금은 유동성 여건을 보통은 위험 자산을 요즘에는 개인 투자들이 6, 안전 자산을 4 정도 투자하는데 그 4 중에 아까 장기 채권 비율을 저는 조금 더 낮추고 그 오히려 지금 위험 5, 안전 5를 가져가서 전체 유동성 여건은 3 이상을 들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10분할로 했을 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초단기 채권에 좀 돈이 몰리는 현상이 의외 당연한 현상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분의 초단기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 줄 정리 한번 요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윤여삼 팀장님 요약을 좀 해주시죠. 예, 이 초단기 채권은 말 그대로 초단기의 안전성, 네. 안전자산 중 가장 고수익 상품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최근에 인하를 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수준을 놓고 봤을 때 고금리 시절이죠. 그러니까 안전자산 중에서 가장 고수익 상품, 아직은 높은 금리를 활용하자 한 줄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우리 임재균 연구원님. 네, 한 줄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최근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꿔서 말하면은 지금 당장에 대해서 공포감이 굉장히 많지만은 지나고 놓고 보면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보면은 지금 당장 불확실성이 불명확할 때는 오히려 저위험 저수익
을 통해서 현금을 확보해 놓고 있다가 기회가 왔을 때 빠르게 투자를 하는 게 고위험 고수익 상품에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의 한 줄 정리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또 해결해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궁금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강수민 캐스터가 도와주시죠. 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채권 뉴스가 많이 뜨는데 단기적으로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때에는 채권 투자가 유리할까요? 이 부분은 윤여삼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를 앞서도 그 요정님께서 뭐 해외채, 단기채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채 10년짜리 기준으로 만기가 좀 긴 쪽이지만 지금 2.7% 정도 수익인데 미국채 10년 금리 4.3%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해외 쪽에 이자 수익이나 기회가 훨씬 많은 쪽으로 채권 투자는 국내 쪽은 지금 금리 인하 기대라든지 어려운 경기 여건들을 반영을 많이 해서 조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2023년과 2024년 채권 쪽의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두 해 거의 뭐 23년은 국고채 연으로 투자하셨으면 9%. 작년에도 한 6% 이상의 수익성을 거뒀는데 올해는 그 정도 국내 채권에서 기대를 좀 가져가기 어렵다. 국내 금리 인하가 남았지만 아까 임재균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조금 국내 쪽에서 기대를 낮추고요. 해외 쪽에서 오히려 조금 기회를 찾아야 되는 쪽, 고수익이랑 환율 쪽에서 좀 손실을 볼 수 있지도 않겠냐. 최근에 뭐 독일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재정 부스팅을 하는 나라들이 금리가 좀 올라가긴 했지만 우리나라보다 높은 금리대에서 투자 기회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채권 투자는 우리나라 안에서 낮아지는 금리보다는 바깥쪽에서 기회를 찾는 쪽. 그래서 아까도 그 수익성들이 해외 단기, 초단기 채권도 해외 쪽에서 수익이 훨씬 좋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런 쪽에서 채권 투자의 기회를 찾아가자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해외 쪽에서 찾는 건 좋지만 그때 고려할 것은 환율. 네, 환율을 중요시 봐야 된다. 자, 두 번째 질문 주시죠. 네, 두 번째 질문도 드리겠습니다. 해외 단기 채권도 국내에서 매매가 가능한지 물어보셨는데 임재균 연구원님께 한번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증권사에서 ETF를 통해서 거래를 하거나 요즘에 이제 해외 주식 서학 개미들로 인해서 해외 투자도 굉장히 활발한 상황인 거고 이런 것들을 ETF라든가 아니면 펀드 통해서 다 가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어느 은행이라든가 어느 지점, 증권 지점을 가시더라도 사실은 쉽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또 중요한 점을 또 얘기를 해주셨네요. 해외 단기 채권을 할 때는 주의할 점이 금리와 환율 변동성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쉽고 명쾌하게 한번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강수민 캐스터 그리고 우리 두 분하고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